안녕하세요. 현대트랜시스 박 매니저입니다. 자동차 칼럼니스트 이동입니다. 1부 지금 보고 오셨죠? 안 보신 분은 바로 보고 오시고요. 2부에서는 일단은 아반떼의 역사 간략하게 훑어보고, 그리고 아반떼라는 이 차 자체에 대해서 한번 좀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해요. 1세대가 90년도에 시작이 된 거죠. 사실은 1세대는 엘란트라로 불렸죠. 저도 기억 속에는 엘란트라 붙어 있어요. 집에서 탔던 차가 엘란트라였고, 제가 정말 어렸을 때. 그리고 나온 게 지금 이제 구아방이 제일 뜬 거잖아요. 구아반떼라고 부르는 구아방. 그 뒤에가 이제 XD가 된 거죠. XD 때서부터는 사실은 그때도 스포츠 모델이 있었어요. 그 당시는 이제 2000cc 자연흡기 DOHC 엔진 얹은 TB론이 있었는데, 거기에 아반떼 XD는 5도어 해치백이면서 레이싱이라고 하는 애는 2.0을 얹고 스포츠는 1.5를 얹었었죠. XD 다음에 나왔던 게 HD가 있었죠. 그 차는 사실은 국내 최초의 국산 하이브리드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게 HD거든요. 2008년에 그 차를 갖고 하이브리드를 내놓았을 때는 토요타가 거의 모든 종류의 하이브리드에 대한 특허권을 다 갖고 있었고, 현대는 그 특허를 피하다 보니까 병렬 방식의 하이브리드를 독자 개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지금 나와 있는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쓰이는 꽤 괜찮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원조 같은 개념이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HD도 꽤 큰 의미가 있네요. 그리고 HD 다음에 이제 MD가 된 거죠. 정말 많이 팔린. MD는 기억하는 거는 원메이커 레이스가 시작이 됐던 거. 그걸로 모터스포츠에 입문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걸로 입문을 해서 모터스포츠라는 게 눈이 뜨이고, 직업을 어디로 갖게 되냐면 현대자동차에 입사를 해서 차량 테스트팀으로 간다거나 서스펜션 개발팀으로 간다거나, 지금도 일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MD가 이제 모양으로 봐서도 좀 뭔가 둥글둥글 예쁘게 생겼다는 평들도 있고, 판매도 많이 되긴 했는데 또 약간 어떻게 보면은 아쉬운 점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많이 개선된 게 AD라고 생각을 하는데, AD에 와가지고 정말 이 차를 좀 많이 타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현대차의 그동안의 이미지가 싹 씻겨나가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AD 아반떼가 나오던 때가 이제 현대차가 서스펜션 세팅에 도가 트이는 그런 시기들이었어요. 그래서 AD 아반떼가 나왔을 때 1.6 터보 엔진 올라간 스포츠 모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죠. 이 이제 AD로 넘어오면서 어쨌든 발전을 많이 했고, 부분 변경이 되면서 또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엔진도 바뀌고 변속기도 가장 큰 두 개가 다 바뀐 거니까. 그리고 디자인이 파격적으로 바뀌면서 AD 초기형이 굉장히 단정하고 안정적인 디자인이었었어요. 근데 그게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너무 과격하게 바뀌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익숙해질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 반응도 저는 이해를 해요. 근데 결국은 3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아반떼라든가 혹은 소나타라든가 하는 애들이 단계를 밟아서 넘어올 수 있었던 그 과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효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연기관으로서는 스마트 스트림 엔진 1.6 엔진과 IVT의 조합이 최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 전에 뭐 6단 AT도 현대 트랜시스에서 만들었던 그런 제품이 들어갔고, 이후에도 그 IVT도 저희 쪽에서 만든 제품이 들어갔지만, 뭐가 좋다 나쁘다라는 건 사실 없잖아요. 적재적소에 맞춰서 쓰는 건데, GDI 때는 이제 6단 변속기가 조금 더 맞았던 거고, 이제 말씀하신 그 스마트 스트림으로 넘어오니까 이건 IVT가 맞다 라고 판단을 한 거고, 실제로도 그런 평가들이 비슷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7세대로 넘어왔고, 7세대 부분 변경까지 넘어왔는데, 이제 이번 부분 변경에서의 어떤 핵심점이라고 보시는 게 혹시 있으실까요? 디자인의 안정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소나타가 3세대가 나오면서 현대자동차는 센슈어스 스포티니스라는 거를 내세웠잖아요. 그거 안에서 되게 파격적인 변화를 한 거예요. 3세대 플랫폼의 특징은 앞바퀴 중간서부터 A필러 밑에까지의 공간,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보강을 하고, SUV라든가 혹은 차를 키우고 줄이고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유롭게 만든 모듈러 플랫폼이거든요. 그럼 그 모듈러 플랫폼을 이 준중형급에서 처음 쓴 거는 이 CN7 아반떼인 거예요. MD도 마찬가지고 AD도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출력을 내는 게 1.6 스포츠고, 근데 얘는 나올 때부터 N을 생각을 했었고, 아반떼 N 모델을 생각하니까 얘는 적어도 290마력을 3시가 충분히 견뎌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모듈러 플랫폼이 3세대 플랫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능해진 거예요. 실내 공간 굉장히 넓어졌고, 그리고 특히 뒷자리 공간 엄청나게 넓어졌고, 굉장히 그레이드가 올라갔다고 볼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저도 이번에 이제 시승을 하면서 부분 변경 전에도 좋았던 점들이지만 더 뭔가 정숙해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이런 것들이 이게 진짜 뭐 현대차라서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요급에서 내놨을 때 제일 조용하면서 제일 승차감 괜찮은 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1세대부터 7세대까지 이 아반떼가 성장해온 역사를 보고 나니까 이제 와서는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초년생의 차라던가 첫 차, 잘 모르는 사람이 타는 차 이런 이미지로 남기는 좀 아까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원래 이렇게 상품 기획을 할 때는 타겟 고객층이라는 거를 정해요. 아반떼는 원래도 25세부터 45세 혹은 50세까지를 커버하는 대상 고객층이 가장 넓은 차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이 차가 팔리는 고객층의 연령대는 40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차가 40대가 주력 고객이냐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20대도 접근하고 60대도 접근하는 거죠. 이런 차들은 만들기가 무지하게 힘들어요. 그럼요. 한 30년 정도 되는 그 나이대를 전부 다 만족시킬 만한 걸 만들어내야 되니까. 오늘 시승하시면서 연비 얼마나 나오셨어요? 제가 아까 시내 구간만 잠깐 타면서 연비를 측정을 했는데 14가 넘게 나왔어요. 저는 이 차를 시승하면서 44km 정도를 가면서 강변북로와 자유로 같은 90km 정도의 정속 주행을 한 상황이었었는데 23.5km가 찍혀요. 거의 하이브리드네. 실제로 제가 여기 트랜시스에서도 하이브리드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때 24km 찍느라고 아주 쌩 난리를 피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그때는 이제 시내 주행을 많이 했고 여름이었고 막 그랬었던 거는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 1.6 스마트 스트림 엔진 갖고 고속도로를 가면서 18km, 20km는 쉽게 나올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하이브리드하고 이 차하고의 가격 차이가 적어도 한 300~400만 원 정도가 나고 그거 이상으로 연비에서 효과를 봐야 사실은 하이브리드가 이득이 있는 건데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일반 1.6 스마트 스트림 요 파워트레인 얹은 요 차가 아반떼에서는 가장 좋은 차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포지션에 제일 어울리는 차가 이 1.6 가솔린이다. 우리가 이제 얘를 타면서 N의 성능을 원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소형차나 일반적인 차처럼 안 나가는 차는 아니거든요. MPI 엔진의 CVT의 조합이니까 느릴 거야 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선입견이 좀 가깝고요. 충분한 성능과 거기에 높은 효율을 갖고 있는 차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네요. 아반떼가 얕볼 차가 아닙니다. 이 말 하려고 찍은 건 아닌데 저희 변속기 들어갔어요. 예, 이걸라고 사실 찍은 거예요. 아무튼 오늘은 조금 이야기가 좀 다소 길어진 것 같은데 다음번에는 차를 같이 타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그러면 같아요. 좋을 것 같네요. 네. 저희 또 계속 카스커버리 만들고 또 새로운 차들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또 신차 나오면 나오는 대로 최대한 빨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고 다음에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좀 해주세요. 효율성도 높고 조용하고 질감 좋고 사실상 이러면은 뭐 아반떼를 안 살 이유가 없을 정도로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저요? 예. 저는 키로수가 좀 많아서. 아, 네. 예. 네.